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서 군사 정찰 위성까지 곧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고 네네. 현지 지도했잖아요. 예. 근데 그 국가우주개발국 로고를 보니까 NADA, 미국의 나사와 아주 비슷한 로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NADA는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네. Administ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를 따서 이제 나다로 돼 있고요. 예. 뭐 나사는 이제 우리가 워낙 잘 아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을 저렇게 정오하면서도 예. 굉장히 나사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어제 여기에 참관하면서 그 딸 주애를 또 네네. 동행했더라고요. 네네.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주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뭐 있다고 꼭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세습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보고요. 예. 첫째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이제 오림무중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김주애의 나이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주애가 뭐 저기 2013년생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아. 정말 저 초등학교 4학년의 몸집 정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몸집인가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아래로 다 인민복을 입었잖아요. 네. 그 지난해에는 항공 점퍼 같은 걸 입고 시찰을 했는데 좀 달라진 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얀 패딩 입었을 때는 예.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서 뭐 숙녀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굳혀주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선전선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앞서 사진에서 잠깐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 뭐 처리를 해서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네, 수일 내에 발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이거 원래 예고됐던 거라면서요? 예, 이게 이제 원래는 그 2021년도 제8차 당 대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12월 18일 날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서 발사를 했잖아요. 예. 고도가 한 500km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지역하고 인천 지역하고 화상이 굉장히 화도가 좀 화질이 떨어졌어요. 화질이 떨어진 거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어요. 예. 국내외적으로. 이 정도의 화상도 가지고 예. 이걸 무슨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느냐. 네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 다음날 발끈해가지고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담화를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지금 최종 연습하는 건데 최종 연습하는 자리에 그렇게 고화질에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탑재할 이유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고요. 아, 그랬군요. 지금 예. 보이고 있는 저겁니다. 저게 이제 화상도 한 20m 정도 되니까요. 저 해상도가 20m.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구글보다도 못한 수준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4월 중에 정찰 위성 제1호를 발사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데요. 날짜가 이제 어떻게 선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 언제쯤 그러냐면 발사할 것 같습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제 2021년도 제8차 당대회에서 이 계획된 대로 가면서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이런 로드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볼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제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은 곧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이 뭐가 있겠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월 25일인데 그날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창설한 기념일이에요. 예. 그 기념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4월 26,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날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그런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발사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요.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이 2009년도에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발사체에 대한 등록, 거기에도 가입을 2가지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반드시 2군데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한 군데가 이카오, 그 한 군데가 이제 IMO라고 하는데, 이카오는 민간 비행기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거기 통보를 해줘야 되고, 예. IMO는 수많은 배들이 이제 대양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보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이카오와 IMO에서 각각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각 배, 항공기 여기다 다 전파를 하죠. 예.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이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어디쯤 제1단, 어디쯤 제2단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뭐 타겟하는 날이 25일, 26일, 27일이면 한 2, 3일 내요. 2, 3일 정도 지나면 이걸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저희가 앞서 위성 사진 보여드렸던 게 네네. 작년 12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넉 달 정도가 지난 건데 네.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북한의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요, 이제 천상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진체 기술인데요. 추진체 기술은 지금 북한이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18형을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럼 고도는 얼마까지 올라가세요? 많이 올라간 거는 6,000km가 넘게 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그런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의 문제예요. 통상 인공위성은 액체 연료를 많이 쓰고, 예, 예. 한국도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네. 썼잖아요. 인공위성 발사할 때. 예. 그러면은 북한이 여태껏까지는, 지금까지는요, 1998년도 대포동 발사해서부터 2016년도 소위 말하는 광명성 4호 발사할 때까지 6번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액체 연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액체 연료를 쓸지 고체 연료를 쓸지 2개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액체 연료는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고체 연료도 며칠 전에 북한이 화성 18형을 발사하면서 그것이 화성 17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이 화성 18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체 연료도 이미 이제 개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작년도 12월 15일 날 개발된, 이게 140톤 포스짜리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화성 17형은 2쌍인데 이거는 80톤 포스 2개 붙었으니까 160톤 포스잖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러면은 탑재해야 될 인공위성이잖아요. 예, 그 예. 인공위성이 통신을 목적으로 하느냐, 기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불 예방이니 환경 오염이니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형의 변화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물체의 변화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찰, 이런 목적으로 하느냐, 거기서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기로 돼 있는 것은 군사 정찰 위성이잖아요. 네.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이제 이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정찰 위성의 목적이잖아요.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공개한 것은 해상도 20m입니다. 예. 20m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정찰 위성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정찰 위성 정도는 통상 고도 500에서 600km 정도에서 운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고도를 200km에서 300km로 낮춥니다. 낮춰서 어떤 특정 지점을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cm. 아. 그러니까 윤곽을 이렇게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얼굴 윤곽. 이쁜 우리 앵커님 윤곽도 다 알아내듯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북한이 지난 12월 18일 날 발사한 것은 해상도 20m였지만, 그때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최종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썼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번에 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것을 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검증된 것이 없다. 네. 만일에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북한이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으면 예. 아마 해상도가 있는 것을 공개할 겁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이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 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그 기술을 봤을 때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했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본인들 개발하지 못하고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과연 정찰 위성이 찍어낼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연속적으로 다각 배치하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거 또 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또 쏜다는 거죠. 예. 사실상 정찰위성이 한 개가 운용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를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정찰위성이 촘촘히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 표적에 대한 모든 것이 리스트업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뭐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죠. 그때마다 바뀐 것을. 그만큼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표적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고 뭐 이게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도 기껏 해봤자 이제 뭐 고정 간첩이나 또는 난파 간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휴민트적인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상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해서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은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정찰위성 쏘잖아요. 예. 네. 정찰위성 쏘고 내년에도 정찰위성 몇 기를 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주 초소형 위성을 쏘아서 아마 촘촘하게 우리 한반도 지역 전체를 이렇게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네. 아마 북한도 그런 쪽에서 보면 뭐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 위성 쏘아 올리고 그 목적이 또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여러 대를 다 쏘아 올리는 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보 같은 유출 문제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우주 강국들이잖아요. 우주 강국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쏟다고 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뭐 중국과 러시아가 쏟다고 해서 미국 여기에서 어떻게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정찰위성을 쏘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그리고 더 촘촘히 북한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 대응 관련해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이게 뭘까요? 초고성능 무기?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트라넷을 이용하거나 뭐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전기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전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정전탄 또는 뭐 예, 섬유탄 이런 건데 이것이 전기줄에 탁 걸리게 되면 완전히 정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을 수 그럼 있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연결된 구간마다 이제 서로 달리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EMP탄이라고 맨날 이제 북한만 EMP탄 예.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만 한국도 EMP탄 이제 계속 개발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EMP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EMP탄이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탄입니다. 이 예. 전자기파를 이용한 탄을 터뜨리게 되면 아.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상공에서 터뜨리느냐 그 성능이 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르지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전자기는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핵무기가 없지만 거의 핵무기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고폭 뭐라고 할까요? 로켓탄 그걸 예,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뭐 아. 거의 뭐 다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무 5라고 이게 이제 아마 탄두 무게가 10KT 정도, 톤 정도 될 거예요. 10톤.
이제 뭐 핵무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뭐 해군에서도 북한만 지금 그 핵무인 공격 잠수정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는 핵은 없지만 예. 그렇게 이제 이 물속에서 핵 의뢰처럼 아. 공격할 수 있는 잠수정 그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예. 아마 국민들께서 잘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우리도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공중 그리고 바다에서 또 바다 밑에서 또 하늘에서 어떻게 이게 대응할 건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나라도 초고성능 무기로 대응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군사 당국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네네. 발언이 나왔는데 네. 발언 수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 SCM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게 예.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다. 예. 한국이든 먼 미국이든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는 건 뭐예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간에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북한의 핵, 그다음에 그 미사일, 재래식, 비핵 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장 억제의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미핵 네. 전략 자산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뭐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굳이 뭐 한국식 핵 공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버리면 그 뒤에 조금 더 세게 뭐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공유를 하는 그렇게 할 때는 네이밍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 이게 한국식 핵 공유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핵 공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나토 핵 공유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토는 지금 그 미국의 이 전술 핵무기가 한 150기가 독일, 이태리 뭐 이런 5나라 6개 기지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핵 기획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같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예. 그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M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 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임박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